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앞부분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한 코리의 시리즈에 대한 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저께 그 테이블 두 개 올렸거든요. 교재에 있는 테이블 3.1과 3.2가 3.1이 연속 시간에서의 그 풀이 시리즈의 프로퍼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문제 풀이를 좀 쉽게 하는 거에 대한 연습을 지금 요 3.5에 대한 거를 먼저 하고 3.5를 이용해서 3.6과 3.7, 3.8까지 이어진지 내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3.6, 3.7 적어도 두 문제는 3.8까지다. 네, 3.8까지 총 3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냥 풀이 시리즈를 우리가 뭐 공식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미 3.5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3.6, 7, 8을 구하는 거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풀이의 계수 혹은 풀이의 코에피션트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변형된 형태의 풀이 시리즈를 구하는 거를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테이블 3.1이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한 거, 테이블 3.2가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컨티뉴어스 타임과 디스크리트 타임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몇 가지 이제 프로퍼티가 좀 다르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한번 했었지만 이제 미분, 연속 시간에서의 미분의 개념이 이산 시간에서는 이제 차분, 그러니까 그 미분이 아니라 이제 뺄셈의 개념으로 나타나요. 이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 좀 보고 이제 오늘 이제 파스파르 정리라는 걸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고, 연속 시간에서와는 다르게 이산 시간에서는 우리가 오늘 연속 시간에서 다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풀이의 급수의 수렴 조건. 다시 말하면 이제 풀이의 급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이산 시간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가 없더라라는 그 정도. 그래서 연속 시간에서 좀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 나면 이산 시간에서는 좀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것들이 연속 시간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 수 있고,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 몇 개만 좀 보면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응용 예제들을 좀 다뤄보는 그런 것들이라서 아마 뭐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면은 3장이 다 맞춰질 것 같고, 아니더라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다 맞춰질 테니까 일단 범위는 3장까지 합시다. 그리고 뭐 아마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뭐 계산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계산기가 필요할 것 같으면 고학용 계산기는 허용을 할게요.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고학용 계산기 갖고 오는 거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요 예제 3.5를 풀다가 다 마무리를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풀어야 될 예제 중에 3.6, 3.7, 3.8이 3.5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다시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요 XT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생략이 되어 있긴 한데 요 점에서의 높이가 1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지워져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돼야 되고, 자 지금 이제 주기함수죠. 주기함수이고 마이너스 t부터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의 구간에서는 1의 값을 갖는, 자 지금 이런 형태로 이제 수학적으로 풀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 사이에서는 1의 값을 갖고 그 이외의 구간에서는 0의 값을 갖는 형태의 그런 신호가 나왔고 주기함수예요. 그리고 주기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키를 주기로 주기성을 띠는 함수로 되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형태,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파형을 우리가 스퀘어 웨이브 혹은 구형파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뭐 신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요 스퀘어 웨이브나 구형파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이 듣게 될 텐데 그 이유가 이상적인 어떤 파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필터를 구성하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로페스 필터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특정 구간만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1의 값을 갖는다라는 게 그것을 곱했을 때 특정 구간만 통과시킬 수 있고 나머지 구간은 뭐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풀의 트랜스폼 혹은 이제 풀의 시리즈로 만들게 되면 지금 여기
여기에 그려진 게 지금 방금 위에서 보여줬었던 스퀘어 웨이브에 대한 폴리의 급수에 대한 표현인데, 자,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K라는 것, K 도메인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K로 쓰기는 하는데 결국은 K라는 게 몇 번째 고조파 성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가 기본 주파수일 때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0이라고 써 있는 거는 지금 요 K 도메인에서 0이라고 써 있는 요 신호는 이제 DC 성분, 직류 성분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K가 1이라는 거는 이제 오메가 제로의 프리퀀시를 가지는, K가 2라는 거는 오메가 제로의 프리퀀시를 가지는 것들에 대한 성분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각각의 주파수 성분에 대한 웨이팅, 그러니까 스케일링 팩터들이 나타나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어요.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그러면 이제 A, B, C에 대한 것들이 자, 모두 다 지금 여기 있는 XT라고 하는 이 신호에 대한 포리의 급수 표현에 대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냥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그래프를 그냥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된다면 얘는 컴퓨터가 나와 있는 얘는 이 시선물이 꽤 늦게 나와 있어요. 이성물이 많이 강조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이성물이 좀 줄어들고 대신에 이 폭이 좀 좁아지는 있을 때 그러니까 가운데로 몰려 있는 거예요. 비스성분의 대부분 에너지가 모여 있는 상태이고 여기는 좀 오버가게 퍼져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다른 주가 성분에 존재한 그런 성분의 여러 성분들은 얘와 얘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일단 지금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DC가 많이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혹은 DC 성분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인 경우를 봐봅시다. 어떤 경우냐면 저 XT라고 하는 저 신호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자, 마이너스 T1부터 T1 사이에 존재하는데 지금 요 마이너스 T1 그리고 T1을 갖다가 옆으로 늘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꽉 채워버리면 전체 신호가 다 그러니까 주기성 T에 대한 주기를 가진 함수가 되니까 이것들이 다 이렇게 이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냥 상수함수 형태로 될 거예요. 그러면 저 신호는 DC만 존재하는 신호가 되겠지. 그렇죠? 그 얘기를 보면은 지금 뭐 마이너스 T1부터 T1 사이의 시간 동안 뭐 적당히 어떤 기관이 존재할 때 이런 패턴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그 마이너스 T1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옆으로 넓어져서 그러니까 구형파가 더 넓어지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 신호가 하나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자, 뭐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걸 보면 근데 결론은 저 구형파가 넓어지게 되면 일시성분이 더 강조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구형파가 좁아지게 되면 아주 높은 형태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넓어지는 그러니까 주파 스펙트럼상에서 넓어지는 형태로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저 마이너스 T1부터 T1이라는 저 구간이 좁아지는 형태, 아니, 좁아지는 형태가 되고 이쪽이 또 마이너스 T1부터 T1이라는 구간이 넓어지는 형태, 이 경우는 그렇게 되더라는 건데, 뭐 일단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한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AK라는 것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AK를 구해보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AK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자,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가야지. 자,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외우자라고 했었죠. XT라고 하는 것이 자, AK라고 하는 하모닉스의 그러니까 K번째 고조파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한 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때 AK를 구하는, 그러니까 푸리에 시리즈의 코에피션트, 계수를 구하는 것에 대한 공식을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3장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쓰여져 있는 요 두 개의 공식.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될 푸리에 시리즈의 존재 조건, 그러니까 충분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사실은 근데 이제 푸리에 시리즈의 존재 조건은
뭐 문제를 내기는 좀 그렇게 뭐 수월하지는 않아.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알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실제 뭐 여러분들 시험 보고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거는 테이블 3.1에 있는, 그리고 테이블 3.2에 있는 풀의 시리즈의 프로퍼티에 대한 거예요. 그 부분까지 오늘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요 공식에 의해서 지금 AK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정해졌어요. 근데 이제 달라진 거는 원래 여기 적분 구간이 주기 t에 대한 구간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요 x라고 하는 신호가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만 의미 있는 값을 가지니, 그리고 그 외에는 0의 값을 가지니까 요 적분 구간이 그냥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으로 놓은 것만 좀 차이가 나요. 바로 방금 전에 봤었던 식과 차이 나는 부분은. 자, 그러면, 자, 여기 원래, 여기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이 위치에 원래 XT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XT라고 하는 신호가 의미 있는 구간,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의 구간에서는 1의 값을 가지니까 그냥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K가 0인 경우와, 왜냐하면 지금 여기 분모에 K가 들어가 있으니까 K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를 나누어서 볼게요. 자, K가 0인 경우는 이 DC, 그러니까 A0에 대한 거고, DC 텀에 대한 거겠죠. 자, 어,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A0는 뭐 T분의 2T1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쓰여져 있는 정의에 입각해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A0를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있어서는 A0, 그러니까 DC 성분에 대한 텀은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구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한 주기 동안의 요 신호가 존재하는 구간의 넓이를 구해줘요. 그리고 나서 주기 t로 나누어지면 그게 A0 혹은 B0로 DC 텀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 여기 있는 공식 무시하고 한번 방금 얘기했던 걸로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T5부터 플러스 T5까지 구간에만 존재하고 높이가 1이죠. 그러면 저 넓이 얼마겠어요? 2T1이 되겠죠. 그리고 자, 주기로 나눠주죠. 그게 얼마야? 1.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두개 키로 나눠줬고, 이치 원의 구간이 분류하니까 이거 같은 2,000kg로 보여져야죠. 마이크로링에 보여져요. 자, 이거는 지금 요 문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뒤에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DC 성분, 데록스 오더에 대한 뭐 AK 혹은 BK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일단 일면적을 한 주기 동안에 일면적을 구해주고 그걸 두 개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있는 것처럼 뭐 구해도 되고, 자, 그렇게 구했을 때에, 자,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K 대신에 0을 넣은 거예요. 0을 넣고 지금 적분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는 적분이 좀 간단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뭐 여기 0이 들어가면 뒷부분이 1이 되고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었고, 그래서 뭐 1 곱하기 dt분의 뭐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까지에 대한 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t분의 2t1이 나오는 것 역시나 마찬가지 얘기로 이해하면 좋겠고, 자, K가 0이 아닌 경우, 자, 아래쪽에 대한 것이 이 K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한 것이고, 자, 지금 이것에 대한 적분을 했을 때 뭐 계산을 해보면 여기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자, 사인 함수의 오일러 공식으로 표현한 것과 같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인의 형태이고, 자, 그것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K 오메가 제곱 T분의 2 사인 K T1의 형태가 되고, 자,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오메가 제로 자리에다가 T분의 2파이를 대입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앞에 있던 요 2가 없어지고 T가 없어지고, 그래서 K5의 사인 K 오메가 제로 T1의 형태가 되고,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지금 저기 쓰여져 있는 뭐 어떤 분모가 있고, 거기에 이제 사인이 분자에 있는 형태로 나오는 저런 형태를 우리가 앞으로 싱크파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자, 싱크라고 하는 신호와 프레 시리즈도 프레 트랜스폼도 마찬가지인데, 싱크와 레ክ탱귤러 펄스 사이에
푸릴 시리즈 혹은 트랜스폼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고, 자, 이와 같은 형태가 자, 타임 도메인에서 싱크 파형이면은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그러니까 스퀘어 펄스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주파수 도메인,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스퀘어 펄스를 주파수 도메인에 넘기게 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리싱크 형태로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스퀘어 웨이브라고 하는 것이 구형파라고 하는 것이 자주 쓰이는 이유가 내가 어떤 뭐그 타임 도메인이든 아니면 주파수 도메인이든 간에 어떤 신호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신호가 존재하는 위치에 있어서 내가 특정 시간대만 시간대 혹은 특정 프리퀀시 대역만 따로 따로 띄어내고 나머지 부분은 없애고 싶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때 이와 같은 필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필터를 만들 때, 자, 뭐 지금 여기서의 디자인은 뭐 0을 기준으로 여기 0을 기준으로 양쪽 대칭 형태로 만들지만 내가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타임 시프트 혹은 프리퀄 시프트 등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시프트 시키게 되면 이 축을 옮겨가면서 여기에서의 신호를 내가 골라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쪽에서의 신호를 골라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많이 보일 텐데 저거를 우리가 이제 싱크라고 아까 싱크. 자, 그래서 싱크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톡톡을 썼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요 사인 매기둥인데 보면은 제로 코칭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제로 코칭 여러 번 하면서 흘러가는 형태로 보여주죠.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자, 단점은 뭐냐면 레크터블 펄스를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 중에 레크터블 펄스를 곱하기 스펙트럼상에 표현하게 되면 지금 리플이라고 얘기하는데 플러닝이 더하다는 거죠. 공동이 되고 싶은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최선의 근저를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이제 K라고 하는 것을 많이 빌려주기 때문에 거의 레크터블 펄스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싱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써보면 라고 보면 파이, 사인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앞으로 우리는 이제 싱크펄스라고 하게 할 거고, 싱크펄스에 대한 트랜스포머 표현 시리즈는 렉탱귤러 펄스, 스퀘어 펄스에 대한 거고, 이거를 렉탱귤러 펄스를 다시 또 프레 트랜스포머 혹은 프레 시리즈로 하게 되면 싱크파형이 되는 이 관계만 잘 기억을 해둡시다. 여기 하나만 더 볼 건데 어떤 걸 볼 거냐 하면, 자 아까 우리가 그냥 정성적으로 여기 있는 요 t 마이너스 t1 그리고 t1을 갖다가 마이너스 2분의 t 혹은 2분의 t로 늘려주면 DC 성분이 더 보이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더라라는 걸 느꼈었는데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좀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자 첫 번째로 영의 값을 갖게 되는 위치를 좀 눈여겨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 요 위치가 지금 첫 번째로 0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는 자,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k 이퀄 2인 경우, k 이퀄 4인 경우, 그리고 k 이퀄 8인 경우에 해당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쓰여져 있는 sin k 오메가 제로 t1 결국은 요 값이 0이 되는 위치를 찾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오메가 제로 대신에 t분의 2파이 넣게 되면 그리고 자, 사인 함수가 언제처럼 용이 되냐면 파이 때 파이 값이 나올 때 처음 영이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기 첫 번째 이 경우에는 K 값이 2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와중에 K분의 이렇게가 이 여기 K 이 파이가 때 값을 그때 T1 값을 구해주면 그 T1 값이 나보다 1T가
하면 자, 두 번째 여기 k 이퀄 4일 때 자, k 이퀄 4일 때 t1 값을 구해주게 되면 그때는 8분의 1t가 되고 마지막에 있는 8일 때 이거 더하게 되면 t1 값이 16분의 1t가 돼요. 그러면 자, 지금 k가 8일 때에 16분의 1, 그러니까 T1이라는 게 16분의 1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요 T1 값이 갖는 게 전체 주기의 16분의 1의 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이게 좁아지는 형태로 되는 거 수학적으로 볼 수 있죠. 자, 지금 K가 2일 때는 여기 보는 것처럼 4분의 1T였어요. 4분의 1T였다가 이게 그러니까 점점 넓어진 형태로 간다라는 거 그거 하나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3.5의 결과를 3.678의 내재에서 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형태 AK가 이거를 구했다라는 거는 일단 기억을 하고 뒤쪽에 문제를 같이 풀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 우리가 3장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자, 그 두 번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풀의 시리즈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풀의 급수라고 하는 것은 주기 신호에 대한 주파수 영역의 표현이고, 자, 무한 급수 형태가 되니까, 자, 수렴 조건에 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프리에라는 사람이 라플라스의 제자이고, 그래서 이제 푸리에 시리즈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이 수렴 조건에 대해서는 살아생전에는 해결을 못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사람이 푸리에의 또 제자이고, 이 사람이 이 푸리에 시리즈의 존재 조건을 증명을 했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텀이 나와 있는데, 뭐 얘기가 나와 있는데, xn이라고 하는 것을, xn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k 이퀄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에 대한 자, ak 곱하기 익스포넨셜 ak 오메가 제로 t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뭐냐면,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구간에서 존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자,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만 잘라낸 거예요. xt라고 하는 신호에서 자,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구간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만 잘라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에러예요.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가 있고, 그 중에 내가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만 잘라냈으니, 자, 그 원래 존재하는 XT라고 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구간에 존재하는 신호에서 내가 지금 잘라낸 요 신호를 뺀 나머지가 그 둘 간의 차이가 될 거고, 그걸 우리가 에러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만약에 자, 지금 이 값이 여기 있는 요 에러의 값이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여기 쓰여져 있는 xt와 xnt가 같다 혹은 뭐 이것이 뭐 약간 그쵸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0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요 에러가 아니 그러니까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구간에 대해서 존재하는 신호를 내가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만 잘라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전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구간에 존재하는 XT와 같기는 어렵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자, 에러는 0이 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에러의 제곱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에러의 에너지가 0이 되는 값을 구해줬어요. 여기 쓰여져 있는 지금 보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캐피탈 2로 쓰여져 있는 것이 에러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한 주기 동안에 지금 여기 위에 쓰여져 있는 에러를 적분을 해서 에러의 에너지를 구했는데, 자, 뭐, 여기서 유도는 안 하는데, 지금 위에 쓰여져 있는 이 값에 해당되는 게 이것이고,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자, 이것이 이 값이 이 결과가 최소가 되는 경우를 구해줬어요.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 미분을 해서 구하니 자, 그때의 최소값을 가지기 위한 AT를 구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을 밝혀냈고, 자, 이것이 자, 풀의 시리즈의 코에피션트와 동일한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자, 풀의 시리즈 표현이 가능하면 최선의 근사화가 가능하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풀의 시리즈, 풀의 코에피션트, AK가 유한하려면, 다시 말하면 풀의 시리즈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두 개를 봐요. 자, 위쪽에 쓰여져 있는 게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게 두 번째 조건인데, AND로 묶여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OR로 묶여져 있어요. 자, 이 위쪽에 쓰여져 있는 1번을 만족하면 되고, 혹은 아래쪽에 1번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2번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풀 시리즈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좀 더 이론적인 내용에 근거한 조건이고요. 두 번째가 조금 더 실용적인,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건데,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1번부터 3번까지는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뭐 absolutely integrable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주기의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수가 유한해야 되고 그리고 주기의 범위에서 불연속이 유한해야 한다. 요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구분이 좀 그저 어렵지 않은 게 신호의 파형이 너무 특이하게 생긴 경우에는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 예가 여기 뒤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요 ABC 세 개의 그래프가 사실 요 A에 해당되는 거가 조금 일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요 경우만 조심하면 되고 B와 C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요 아래쪽에 두 개와 같이 좀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은 그러니까 파형이 좀 이상하게 생긴 경우만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프리 시리즈가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각각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한 주기 동안에 요 1번에 대한 것,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가 유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스퀘어 인테그러블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스퀘어 인테그러블 시그널이 되면 다시 말하면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가 유한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프리 시리즈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뭐 각각의 의미를 좀 볼게요. 자, 지금 absolutely integrable 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신호의 파형이 있을 때 그 신호의 인 면적이 한 주기 동안의 면적이 유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absolutely integrable 하다는 것이 신호의 한 주기 동안의 인 면적이 유한한 경우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봅시다. 일단 그냥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 A라고 하는 요 신호는 지금 보면은 한 주기만 놓고 봤을 때, 자, 어, 이 위치로 이제 발산하게 된 형태죠. 그렇죠? 그러면 면적이 무한하겠지. 아래 면적을. 우리가 유한하게 그릴 수 없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예제가 다 디리클렛 컨디션이라고 하는 프레시리티의 수렴 조건을 얘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경우에 위반되는 경우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디리클렛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자, 한 주기 동안의 밑면적, 넓이가 유한해야 된다. 무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수가 유한해야 한다. 즉, 한 주기에서 무한히 진동하는 함수는 프리의 급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유한 개수의 뭐 최대 최소값 혹은 뭐 요동치는 것이 무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뭐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지금 여기 B와 같은 형태로 그려지고 지금 보면은 어, 요- 어,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다가갈수록 주기가 더 짧아지면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무한히 나오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에 어긋나는 형태, 위배되는 형태의 신호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 경우에는 자, 주기의 범위에서 불연속이 유한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연속이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는데 그 개수, 불연속점의 개수가 유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히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그 예를 지금 이와 같이 그려놨어요. 지금 어떤 형태의 그래프냐면, 지금 처음에 뭐 1의 값을 갖다가 다시 뭐 절반의 값을 갖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무한히 줄어드는 형태의 그러니까 계단이 무한히 이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뭐 식은 쓰여져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형태의 경우에는 불연속점의 개수가 무한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자, 리디큐레이션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자, 뭐 결국 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없겠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는 요 시노미 시스템에 대한 기초에 대한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응용할 때 있어서는 여러분들 주어진 신호가 있을 텐데 그 신호가 여기 혹은 여기 첫 번째 경우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 시리즈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요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뭐 시험과는 좀 덜 유관하겠지만 시험만 놓고 보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때 있어서는 이런 조건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자, 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 자,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거나 아니면 앱솔루트 인테그럴을 하고 뭐 불연속점이 유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최대값과 최소값이 유한 개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푸의 시리즈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이거 보면 xt라고 하는 신호가 t분의 2파이에 해당되는데 자, 여기서 뭐 t 값이 존재하는 구간이 0부터 1 사이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존재하고 t가 자, 0으로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하도록 합니다. t가 0으로 다가간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요 주기가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t가 0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최대값과 최소값을 긋는 것이 더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B의 경우에 두 번째 컨디션을 위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자, 하나만 좀 더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얘기긴 하는데 깁스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불연속 함수를 연속 함수인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지금 요거 스퀘어 웨이브 형태죠. 마이너스 t1부터 플러스 t1 사이에 존재하는 스퀘어 웨이브를 우리가 사인 혹은 코사인을 가지고 근사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 n 이퀄 1이라고 하는 것은 A-1 그리고 A0, A1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로스 오더 하모닉하고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 하모닉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스퀘어 웨이브를 근사화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고 n 이퀄 3이라고 하는 거는 A-3, A-2, A-1 점점점 해서 A3까지의 값을 그러니까 서드 오더 하모닉스까지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한 것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 지금 n의 값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요 스퀘어 웨이브를 조금 더 잘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불연속 함수, 그러니까 스퀘어 웨이브를 우리가 연속 함수인 사인과 코사인으로 표현했을 때에 나타나는 에러들이
자, n 값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줄어드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n 값이 커질수록, 자,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커질수록 나머지 부분은 표현하는 함수와 비슷해지지만, 자, 불연속 지점에서는 깁스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자, 지금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그러니까 불연속점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들에서는, 자, 이 부분. 분사가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불연속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가 났는데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가 깁스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를 늘려도 원래 불연속점에서는 에러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또 뭐냐 하면, 자, 지금 우리가 뭐 스퀘어 웨이브를 뭐 사인 혹은 코사인을 이용해서 분석을 시켰는데, 자, 여기 지금 구형파랑 요 사인 웨이브가 서로 만나는 점이 생기는데, 이거는 좌극한과 이제 우극한의 이제 중간값, 다시 말하면 이 절반이 지나는 요 높이의 절반을 지나는 위치에서 항상 코싱이 일어난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3.5에 있는 이제 property에 대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얘기들이죠. 뭐 linearity, 뭐 time shifting, time reversal, 그다음에 time scaling, 그리고 multiplication 정도까지는 이미 아는 얘기이고 요 두 개가 이제 좀 새로 나온 얘기라서 자, 앞에 있는 요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요 뒤쪽에 있는 요 두 개의 얘기에 대해서만 좀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가 디스크리트 타임에서도 반복이 되는데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결국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는 쓰여져 있지는 않은데 이제 요 미분 관계가 있고 적분 관계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스파리 정리, 그다음에 미분 관계, 적분 관계에 대해서만 차이가 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배워두고 나중에 이산 시간에서는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만 골라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푸리에 시리즈의 뭐 어떤 성질에 대해서 배울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시작하기 전에 자, 왜 이거를 배우면 편한지를 봅시다. 자, 일단 여기 아까 3.5의 예제를 우리가 이미 풀었고 그 결과를 잘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보면은 자, 예제 3.6이에요. 예제 3.6인데 지금 아까랑 뭐 비슷하게 생겼다는 느낌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주기 함수이고 주기가 자, 일단 지금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 구간에서 존재하는 신호가 반복되고 있으니 주기 t는 4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마이너스 T1, T1 사이의 분자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거는 1이었는데 이거를 2분의 1만큼 내린다고 생각해요. 이 신호를 전체적으로 2분의 1만큼 내려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0이라는 게 로고도 0을 같은 0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지금 아까는 여기 1이었는데 이 위치가 2분의 1만큼 내렸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위치 정보를 내려주면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자, 중심이 되는 것이 지금 아까는 요 위치가 0의 요 1 대신에 0의 위치에 있던 거를 지금 1의 위치로 바꿨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1만큼 시프트된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봤었던 거가 뭐 되게 빠르게 지나가서 못 봤을 것 같긴 한데 거기 처음에 나왔던 게 리니어리티였고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타임 시프트, 그다음에 뭐 타임 리버설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타임 시프트에 대한 그러니까 푸리의 코에피션트에 대한 타임 시프트에 대한 어떤 프로퍼티 혹은 성질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가정은 있어야지. 우리가 이 결과를 AK, 그러니까 이와 같은 스퀘어 홀수에 대한 AK 값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두 가지 접근을 다 써놓긴 했어요. 첫 번째는 자, 정의에 입각해서 지금 DK라고 하는, 자, 여기는 이 GT라고 하는 요 신호가 있고, 요 신호에 대한 풀리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것을 여기 DK에다 써놨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일단 그 복잡해서 원래 우리가 프리 코에피션트 구할 때 T분의 1로 T분의 1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T분의 1에 대한 텀은 지금 빼놓고 쓰긴 했어요. 자, 그거는 유념해 두고. 자, 지금 이렇게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그 테이블 3.1에 있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연습해 보는 게 두 번째예요. 자, 그리고 3.6을 우리가 풀어서 잘 이해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3.7에 대한 거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3.7은 3.6과 어떤 관계에 있냐라고 하면은 자, 지금 이와 같은 것을 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이것도 역시나 주기 함수이고 자, 요 구간 안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요 구간 안에서는 기울기가 2분의 1을 가지게 되고, 그때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폴리의 시리즈의 AK 혹은 폴리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여기 있는 요 형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기 t분의 1이 곱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정의 입각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인데, 앞에 3.6과 3.7을 비교하면, 자, 지금 이 구간을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구간에서는 미분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0부터 2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미분 값이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것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의 값을 갖는 관계가 돼요. 다시 말하면 자 xt라고 하는 이 신호를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자 bt라고 하는 이 신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3.6을 우리가 구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3.7을 푸는데 3.7과 3.6은 서로 미분, 적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3.8은 일단 우리가 아까 봤었던 GT라고 하는 것 3.5에서 나온 것을 이용해서 일단 이 문제는 자, 여기는 QT라고 하는 이 신호의 프리스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첫 번째는 자, 이와 같은 주기함수를 이용해서 자, 얘를 마이너스 t만큼, 그러니까 t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 자,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된 펄스가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 x축에 대해서 뒤집어 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t1만큼 시프트를 시켜주면 자, 이와 같은 형태들이 되겠죠. 그래서 자, 얘를 t1만큼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t1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킨 후에 더해주는 형태로 구한 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고요.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지금 요 GT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불연속점에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t1이라고 하는 불연속점에서는 위로 무한대의 값이 나오고 t1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래쪽으로 무한대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푸는 게 두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풀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두 번째가 이제 미분에 대한 걸로 푸는 방법. 그래서 자,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자,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퍼티를 배워야겠죠. 여기서 자, 프로퍼티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나는 그러니까 이 유도 과정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유도 과정이 좀 특히나 저 파스칼 정리랑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유도 과정이 좀 복잡해요. 복잡해서 너무 어려우면 그냥 어딘가에다 적어두고 어딘가에 적어뒀다는 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어요. 결론만 좀 잘 기억하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결국은
여기서 있는 요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데 적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유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내 입장은 일단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라 일단 설명을 할 건데 유도 과정이 복잡해도 너무 겁먹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총뭐 7개의 프로퍼티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이제 미분, 요 적분 관계에 대한 거 포함해서 총 9개의 프로퍼티가 나올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리니어리티라고 하게 되면 이제 성향성에 대한 거고 이미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긴 한데 그냥 약속을 표현할게요. 자, FS라고 하면은 실제 퍼센트를 구하는 거라고 하면 나랑 약속을 해요. 나랑 약속을 하고 A의 T 플러스 B의 Y 이거를 계산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 XT에 대한 플랫 퍼센트를 구했을 때 AK, 그다음에 YT에 대한 플랫 퍼센트를 구했을 때 BK, 그리고 GT에 대한 것을 GT라고 하는 신호를 그러니까 XT의 A배를 곱하고 YT의 B를 곱한 형태이고 그것에 대한 플랫 퍼센트를 우리가 CK라고 했을 때 자, 뭐 선형성을 만족한다고 하면은 각각의 A배, B배가 됐을 때 풀이 시리즈의 코에피션트에도 각각의 A배, B배를 해서 더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지금 XT, YT라고 하는 것은 풀이 시리즈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주기함수여야 되죠. XT와 YT는 같은 주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지금 여기 있는 요 성질을 쓸 수가 있어요. 주기가 같아야 돼. 그리고 결과적으로 GT라고 하는 요 신호도 같은 주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자, 주기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자, 주기가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쓰게 되면 정의에 의해서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이 과거에는 이제 XP의 위치에 있던 거를 갖다가 여기 유행도 넣고 이것을 붙여주게 되면 되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시그마랑 인테그랄이 서로 위치를 바꾸시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나갔다. 이거 힘드니까 안 썼어. 그러면 자, 여기 이외에 위치에 있는 게 뭐예요? AK에 대한 거죠. 그런 T1 여기 붙였을 때, 다 붙고 얘도 붙였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이 곱해지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나타내는 게 BK에 해당하는 거고, 또이 곱하기 2K에 해당하는 것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CK라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뭐 적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뺄수 있어서 이렇게 빼신 것이고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을 건데 자, 중요한 거 자, XT라는 신호와 YT라고 하는 신호가 서로 같은 주기를 가질 경우에만 우리가 이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타임 시프트에 대한 건데 타임 시프트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방금 뭐 3.6, 3.7에서 봤듯이 자주 쓰여요. 자주 쓰이는 것이니까 좀 잘 기억하고 자 일단 결론부터 좀 기억을 합시다.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XT라고 하는 신호에 대한 푸의 코에피션트가 이와 같이 정의되었을 때 무슨 말하면 AK가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의 푸의 코에피션트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T0만큼 시프트 시켰을 때요. 자, XT-T0라고 하는 것이 T0만큼, 물론 이제 T0가 양수라고 한다면 T0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어떤 특징을 갖느냐? 이거를 좀 이거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곱 T 제로만큼이 AK라고 하는 원래 코에피션트의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로봇이 갖고 있는 의미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 제로가 곱해진다는 거는 매그니튜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위상, 그러니까 각도만 달라지게 만드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쉬프트를 시켰을 때 매그니튜드는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고 그 그러니까 위상, 페이즈라고 하는 위상만 바꿔주는 형태가 된다. 근데 그때의 값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 제로만큼이 곱해지는 형태로 되더라라는 거죠. 자, 이 형태 잘 외우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유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ak라고 하는 것이 XT라고 하는 신호의 T에 대한 펄센트이고 X의 T-T0에 대한 펄센트를 우리가 BK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BK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이 트래플 펄센트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A그라프 구하게 되면 1분의 1에 대한 쓸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 대입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T분의 1을 T-T0를 타우로 치환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T-T0 위치에 타우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T가 타우 플러스 T0가 되니까 이렇게 타우 플러스 T0가 들어가요. 타우 플러스 T0가 되니까 지금 이걸 대입하게 되면 USD 아래와 같이 정리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자, 여기 두 번째는 요 관계식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앞에 그러니까 타우와 관계가 없는 T0에 대한 타워를 뺀 거예요. 그래서 자, T분의 1을 평균 1은 나눴고 T0에 해당되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 T0 거기 그다음에 T분의 1에 여기 있는 거 타워에 해당되는 거 다 들어갔다고 하면은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AK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AK가 뭐, 이게 의미하는 게 AK에 대한 거죠. 근데 안 되는데 여기에 T1에 나머지 부분 다 써줄게요. 타워, 타워, 여기 있는 요것이 우리가 아까 여기 썼던 AK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AK라고 하는 원래 T에 대한 T의 퍼센트에다가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 제로만큼이 배진 형태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T 제로만큼 타임 도메인에서 T 제로만큼 쉽게 배웠을 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 제로만큼이 곱해진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음. 자, 유도 과정은 이런 건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결과는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외우기가 헷갈리는 게 항상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붙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없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국부함수만 좀 잘 구분을 해도 좋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자, 크기는 1이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여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k 오는 가지고 t0라는 것이 이제 크기는 1이고 그래서 자 ak라고 하는 원래 xt에 대한 코에피션트의 이것이 ak의 크기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페이지 자체, 그러니까 페이지 값은 변화가 된다라는 것만, 그 이상에 대한 변화를 유도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EK에 대한 매그니튜드 값과 AK에 대한 매그니튜드 값은 일단 따라 타임 도메인에서 시프트를 시켜도 우리가 속도에 대한 변화는 있어도 그 매그니튜드의 값의 변화는 그런 거 하고 네, 그다음 넘어가면 됐어요. 자, 다음 이제 타임 리버설에 대한 건데 타임 리버설은 x 마이너스 t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t의 위치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t 위치에다가 마이너스 t를 대입하면 t에 대한 플래시라고 하고 이걸 구해야 되는 거는 x 마이너스 t에 대한 플래시를 구할 건데 그거를 t라고 합시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a의 마이너스 k 값을 잡는다라는 것이 그 문제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EK라고 하는 것을 E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K 걸 마이너스 만들어서 만들어서 그리고 K 분모가 되는 있고 X는 마이너스는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요 마이너스 T를 M으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X의 M이라고 하는 거는 자, M 이퀄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에 대한 이 중에 뭐가 되는 거? 그러면 또 위에서 그러니까 K 오메가 제로 T의 형태를 갖고 이 마이너스를 앞쪽으로 붙여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J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 T가 되고 여기서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K가 되게 되면 이 구간이 T에 대해서 제로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대로 바뀌게 되고 그때 익스ponential J, K, 오메가 제로 그다음에 T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자, BK라는 게 A의 마이너스 K랑 같다는 거고, 자, 타임 리버설을 하게 되면, 지금 요 6대의 BK라고 하는 게 K의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K에 대한 값과 관련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헷갈리는 거 여기 지금 요게 없어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에는 플러스가 돼요. 아니, 요 부분을 고쳐주세요. 요거 때문에 헷갈렸는데. 그래서 자, 갖고 있는 의미가 마이너스 K번째 개수가 이 마이너스 K번째 개수가 이 K번째 그러니까 새로운 것의 K번째 개수가 같다. 다시 말하면 자, K 이퀄 0을 기준으로 서로 이제 반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봐야 될 거, XT에 대한 것을 AK라고 놓게 되면 X의 마이너스 T에 대한 것은 E의 마이너스 K와 같은 결과가 되고 자,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거죠. 자, XT라고 하는 것이 리얼이면 콘주게이트 시메트릭한 성질이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되고 자, 그 이분 시그널이면 자, 이분 시그널의 성질이 XT와 X의 마이너스 T가 서로 같은 성질을 가져야 같다라는 것이 이 정의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R 시그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T가 X의 마이너스 T와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것이 되고 그때의 자, 이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그널에서는 자, 어, AK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RS 시그널에서는 마이너스의 AK와 같은 힐 퍼센트가 나온다. 그 다음 넘어가서 봅시다. 음, 다시 보러. 아, 미안해,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타임 스케일링 봅시다. 타임 스케일링은 결과적으로는 AK는 바뀌지 않아. 타임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 AK는 바뀌지 않는데 달라지는 게 뭐냐면 원래 지금 요 위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오메가 제로의 위치에 지금 알파 오메가 제로가 들어간다는 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주기가 얘는 바뀌는데 주기가 알파분의 알파분의 t만큼이 된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파수는 달라지지 않고 주기만 원래 t였던 것이 알파분의 t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타임 스케일링에 대한 거 보이고 자, 멀티플리케이션 봅시다. 멀티플리케이션 이제 그거에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xt, 그다음 yt에 대한 곱으로 표현된 신호의 푸리어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구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컨볼루션의 형태로 나타내진다라는 것이 주요 특징이에요. 이게 좀 의도가 좀 에 대한 푸리어 시리즈 그다음에 yt에 대한 푸리어 시리즈 이렇게라고 보고 그다음에 특히 마이트에 대한 헬스 스타트를 냈을 때 그것을 우리가 HK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HK라고 하는 것이 이꼴 원점부터 만들어진 게 이거를 K는 K만큼
그리고 번복기 성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원대부터 플러스 원까지 구하는 A를 2의 B마이너스 원이고 표현 전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결론이라서 이 결론은 일단 잘 발견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이분의 후시에 이 비동의 조건이고 그래 마이너스 A 라고 하는 게 정의에서 나오는 거죠. 일단 이걸 다시 쓰게 되면 부분이 1에 YP 대신에 리니어 컴 그러니까 하모닉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한 거예요. YP의 위치에 리니어 컨비네이션 표현된 요 표현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 해준 거예요. 안쪽으로 해준 거로 적용되고 S를 보였을 때 K 마이너스 거를 를 덕분하고 저 시그마랑 위치가 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 안쪽에 있는 이것이 XT의 K-L L차 오도에 대한 하모니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L에서 그걸 많이 받았고 거지 여기 이 L에 대한 거 있고 여기 굳이 이 파스에 대한 하모니스로 구한 거니까 위에 A의 K-L 해당되는 것이 되더라고요. 자, 유도 과정은 좀 복잡한데 일단 이 부분을 타임 도메인에서의 법으로 표현되는 것의 헬시지 코에피션트는 이와 같이 컨버전의 형태로 표현된다. 라는 것만 좀 볼까요? 유도 과정은 알면 좋은데 몰라도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은 좀 잘 들어봅시다. 컨주게이트 시메트릭에 대한 거는 이거는 뭘 볼까?
얘네는 반대해서 시기를 보태더라도 한별 시멘트라는 거 없죠. 이에 의해서 포커스 콘크리트의 그런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전체에 대한 포커스 콘크리트 마찬가지. 네. 설레 옥수수 만듭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우리가 또 포커스 콘크리트 취해줘야 되니까 그 것을 우리가 전체에 대한 포커스 콘크리트로 대입한 거고 자, 이거를 다시 우리가 이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형태로 바꿔 줘야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마이너스 1 하나 뽑아주고 그러면서 마이너스 7 이거가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자, 원래 우리가 써있는 형태가 마이너스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k 대신에 마이너스 k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마이너스 k 번째의 상호니스에 대한 이건 k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거 결론적으로 a의 마이너스 k의 컴플렉스 컴플렉스가 자, XT에 대한 플랫 코에피션트가 AK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의 플랫 코에피션트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A의 마이너스 K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와 같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배웠던 거가 이때 이 신호가 리얼이면 두 개가 이와 같은 관계를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여기 파스칼 정리라는 건데, 파스칼 정리에 대해서는 일단 이 의미를 좀 이해합시다. 뭐냐면, 자,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파스칼 정리라고 하는 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의 에너지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XT라고 하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에 대한 그 뭐, 서메이션, 그러니까 인테그랄 구하게 되면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의 에너지를 얘기하게 되는 거고, 에너지 합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에너지 합은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것으로 써서, 자, 그래서 무기 신호에서 평균 전력이 그 신호의 모든 고도화 성분들에서의 평균 전력의 과 같다라는 것이 지금 요 식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나는 이것이 한 주기 동안의 에너지 평균을 구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K번째 하모닉,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제 K번째 하모닉에 대한 것만 구한 거예요. K번째 하모닉이 가지는 평균 에너지를 계산하게 되면 그때 AK의 제곱, 매그니튜드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AK의 신호에 대한 리니어 컨비션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국 요 전체에 대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AK의 K번째 하모닉의 에너지에 대한 합으로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자, periodic convolution, 그다음에 differentiation, 그다음에 integration 있는데 자, 이것만 좀 자세히 좀 봅시다.
피리어드 컨버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은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이 되고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은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으로 아니 다시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주의해야 될 거. 자, 지금 여기 표현된 이것이 한 주기 동안의 XT 그리고 YT에 대한 YT 신호에 대한 컨볼루션이죠. 자, 그것에 대한 플랫 퍼센트 보였을 때, 자, AK와 BK에 대한 곱으로 표현되는 거는 맞는데, 자, 그 앞에 이 T가 곱해진다는 것만 주의하시죠. 이거는 따로 유도하지는 않을게요. 유도 과정이 복잡해서 써서 올려줄게요. 이거는 따로 판서해서 올려줄게요. 자, 요거 봅시다. 자, 디퍼런시에이션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덕분에 대한 거는 생각보다 좀 많이 쓰여요. 그리고 유도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음, 그 원래 있던 형태의 이만큼이 더 곱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AK였던 플래시지 코에피션트에 그 여기 있는 것처럼 JK 오메가 제로라는 텀만큼 곱해지는 형태가 돼요. 자, 적분도 비슷한 형태로 유도할 수 있는데 이때 달라지는 것은 JK 오메가 제로로 나누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갖고 가지게 되는 물리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K라고 하는 것이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높은 주파수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K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낮은 주파수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원래 AK가 있었는데 그 AK가 JK 오메가 제로가 곱해지고 AK가 된다고 한다면 K값이 크면 클수록 이 앞에 곱해지는 이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타임 도메인에서 신호를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주파수 도메인에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성분에는 더 큰 웨이팅 팩터가 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 하이패스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해요. 자, 하이패스 필터라는 게 높은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킨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높은 주파수 성분에 더 강조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가 신호를 미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자, 주파수 도메인에서 고주파 성분이 더 강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이제 예제가 나올 텐데 어떤 거가 있냐 하면 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영상이 있는데 사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우리가 미분 필터를 씌워서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엣지 성분들, 그러니까 보더라인 가령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뭐 여기 글씨를 뭐 쓴다라고 합시다. 이거 뭐 글씨라는 게 그림이에요. 지금 바깥쪽에 하얀색 배경이고 안쪽에 뭐 검은색 배경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가왔을 때 자, 그러니까 합뷰를 보게 되면 영의 값을 갖다가 여기 아니 영의 값은 255의 값을 갖다가 배경은 하얀색이니까 여기서 내부에서는 영의 값을 갖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이 폭을 지나고 나면 다시 255의 값을 회복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미분 필터를 씌웠을 때 여기 있는 이와 같은 자 보더라인 그러니까
배경과 그 이미지 사이에 어떤 경계가 되는 이 위치에서 더 강조가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엣지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필터를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필터가 이와 같은 미분 필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미분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강조되는 형태가 되고, 반대로 자 적분을 했을 때는 로 프리퀀시 성분이 강조가 되는 형태로 돼요. 요 두 개 보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자 이거 디퍼런시에이션과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산 시간에서 좀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산 시간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미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분의 형태로 표현된 게 그 이산 시간에서는 차분, 그러니까 뺄셈의 형태로 표현될 거예요. 그 부분이 차이가 나니까 뒤에서 그 부분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레이션은 이제 덧셈의 형태로 표현될 거고,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제를 하나 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제 잠깐 같이 봤었던 문제인데, 야, 예제 3.5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결과를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하는 것이 두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이 신호를 보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 구간과 2분의 1 구간이 지금 하나의 주기를 이루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이고, 주기가 4죠.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의 구간이 반복되는 것이니까.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의에 입각해서 뭐 놓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에 대한 구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갖고, 지금 여기 곱해줬고 지수 곱해줬고, 0부터 2까지 구간에 대해서 2분의 1의 값을 갖고 여기 지금 지수 곱해준 요 형태를 풀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GT의 플래시 코에피션트 DK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미 3.5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자, 그리고 오메가 제로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자, t분의 2파이니까 t 대신에 4 넣고 그다음에 2파이 계산해서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는 이해하고,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G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3.5에서의 결과를 XT로 놓는 거예요. 하나만 따로 들리면 3.5에서의 결과는 0대 마이너스 1번, 그리고 자, 이 T를 기준으로 이 주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아까 뭐 먼저 설명했듯이, 자, 제로를 기준으로 둔 거를 요 축을 전체적으로 반좀 내리죠. 2분의 1만큼. 2분의 1만큼 내려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0부터 1까지의 구간을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의 구간으로 만든 거고, 지금 여기 뒤쪽에 있는 요것이 지금 그 얘기예요. DC 바이어스를 좀 내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1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x의 t-1의 값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t만 타임 도메인에서 1만큼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고 전체적으로 2분의 1만큼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는 형태가 되고,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자, CK에 대한 거를 구할 건데, CK를 구할 때, 자, K가 0이 아닐 때는 0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은 K가 0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갖는 것이 지금 이 뒤쪽에 있는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대시 성분에 대한 얘기. 자, BK라고 하는 것이 타임 시프트에 대한 것만 고려한 거고, 타임 시프트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JK 오메가 제로 T 제로를 곱해준 분자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DK를 구하게 되면, 자, K가 0이 아닐 때는 자, 이와 같은 값을 갖게 되고, K가 0일 때는 자, A0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뺀 값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자, A0, 그러니까 A0입니다. 저기 제로스 오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자, 밑면적을 구한 다음에 두 개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게 최종 바인데, 지금 얘를 우리가 밑면적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 마이너스 면적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는 나오고 서로 선택해서 0이 되겠죠. 이거는 이 두개 넣으면 0이 되는데 지금 아까 해석했었던 여기다가 전체 주기가 4도 그리고 이곳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존재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예제 3.5예요. 예제 3.5에서는 마이너스 T부터 플러스 T까지 왔는데 지금 그것을 여기 있는 저 부분을 맞추게 되면 마이너스 T1 값이 마이너스 1, 그다음에 T1 값이 1이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줘야 되는 제로스부터 BC 성분을 구하게 되면 자, 요 면적이 얼마가 돼? 일단 6변 9, 1이 그래서 그러니까 2가 되는데 우리가 주기로 나누니까 4가 돼서 2대 1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저기 쓰여져 있는 자 A0라고 하는 값이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고 저기서 지금 보면은 자, 요 DC 바이어스를 2분의 1만 마이너스쪽으로 내려주는 것이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0이 되는데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 한 주기 동안의 넓이를 구한 후에 그거를 주기로 나눠주는 형태로 제로스 오더는 구해줘도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AK 값이 K 파이분의 사인 K파이 나누기 2의 형태가 돼요. 물론 여기 이제 그 T분의 그 T1 값이 들어가야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자, 지금 요 값에 지금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K 파이 나누기 2가 곱해진 형태가 되는 것은 지금 타임 시프트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